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어, 마그네틱 다이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마그네틱 다이폴. 마그네틱 다이폴에 대해서 제가 그 어, 유도를 하긴 했었는데, 여러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가 있을 때 이 P가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가 Q에다가 떨어진 거리 D를 했었죠. D 벡터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고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마그네틱 다이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처음 출발에 대해서 얘기를 좀 유도를 안 해줬었거든요. 제가 잠깐 그 유도를 해주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덕터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요래 되어 있는 게 제가 요런 루프가 커런트 루프가 흐르면 전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전류 이렇게 흐르면 I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장이 오른나사니까 밑에서 위로 가죠. 그죠? 여기 보면 이게 오른나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서 N극이고 S극인데 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는 가는 거리를 가지고 얘가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를 했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S에서 N극으로 가는 요것도 자석 하나의 NS로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결과가 우리가 이제 이 M을 어떻게 했었냐면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흐르는 전류에다가 면적 S로 되어 있는 곱을 한 것을 우리가 마그네틱 모멘트를 한다 그랬거든요. 자, 이때 주위에 생기는 A 필드, 우리가 A 벡터 포텐셜 A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컬을 취했을 때 얘가 B 필드로 주어진다 그랬죠. 그죠? B 필드를 이제 우리가 있으면 B 필드라는 거는 컬 A라는 걸로 우리 취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컬 A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B 필드가 다이버전스 B는 0이잖아요. 그죠? 다이버전스 B는 0이니까 이걸 딱 보고 도트에 컬이라는 어떤 벡터 함수는 항상 0이 되죠. 그죠? 어떤 걸 벡터를 두 개를 내전하는데 얘 수직인 것과 내전하면 항상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벡터 포텐셜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마그네틱 필드에 나와서 그래서 이게 이제 A가 어떻게 주어졌으냐면 A가 여러분 4파이분의 뮤0의 I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의 DL 프라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요게 이제 벡터 포텐셜 A로 제가 유도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 B 필드를 여러분들이 알지만 4파이분의 뮤0 I에 DL 프라임 곱하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삼성 이렇게 주어졌었죠. 그죠? 여기서부터 벡터 아이덴티티로부터 A는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A를 커런트 I가 흐르는 조그만 루프 반경이 A인 경우에 A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결론을 먼저 쓰면 A는 임의의 위치 R에서 여기서 가기 세타면 P점이 R 세타 파이로 주어졌을 때 여기서의 A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A가 4파이 R 제곱분의 U0I의 A 제곱 사인 세타의 A 파이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이때 이제 R이 A보다 굉장히 크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벡터 포텐셜 A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요거를 제가 지난번에는 유도할 때 얘를 주어진다고 하고 유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뜯어보고자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마그네틱 모멘트, 마그네틱 머티리얼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어서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요 식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이겠죠, 일단 그죠? 자 근데 받아들이니까 DL 프라임인데 이 DL 프라임은 프라임 붙었는 걸 항상 소스 파트라고 그랬죠.
프라임 안 붙었는 거는 필드 파트를 했죠. 그럼 이 DL 프라임은 이 전류 I가 흐르는 DL 선 경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DL 프라임인데 보니까 전류가 흐르는 게 지금 요 링을 따라 흐르죠. 링을 따라 흐르면 DL 프라임 봤을 때 얘는 링을 따라 흐르는 파트밖에 없죠. 그 얘기는 벡터를 따지면 임의의 위치에서 A는 이 링을 따라 도는 방향밖에 없는 거죠. 그죠? 뭐 윗방향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임의의 위치 여기도 보면 얘를 A 벡터는 일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 도는 방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적어도 멀리서도 A 필드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 전류가 흐르는 커런트 소의 같은 방향이니까. 그래서 벡터에 대한 합인데 요 계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계산해 보는 한번 잘 따라와 봐요 한번. 자, 처음에 이 L 프라임의 위치를 보면 얘는 A 코사인 파이 프라임 A 사인 파이 프라임 콤마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XYZ 좌표계에서 A 코사인 파이 프라임 AX 플러스 A의 사인 파이 프라임의 A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Y 평면상에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DL 프라임은 얘는 지금 마이너스 A 사인 파이 프라임의 D 파이 프라임의 AX 플러스 A 코사인 파이 프라임의 D 파이 프라임의 A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쓸 수 있으니까 얘를 이제 여기에 넣는 거거든요. 넣는데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위치를 R 프라임으로 놓고 이게 R 프라임 놓고 이제 R 프라임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R 위치는 R 벡터 위치는 임의 위치에서 좌표계니까 여러분 보면 세타니까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다음에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 다음에 R 코사인 세타가 이제 위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 위치를 볼 때 계산이 조금 복잡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위치를 얘를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가까운 쪽 A 파이하고 먼 쪽 A 파이 보면 서로 반대죠. 그래서 얘는 좀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밀고 얘는 이렇게 도니까 전류 이렇게 흐르니까 좀 먼 상태에서 밖으로 빼고 여기서는 안으로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일로 나오죠. 전류 한 바퀴 돌고요. 그죠? 근데 거리가 요 멀리 있을 때 가까운 쪽하고 요 반대편 쪽하고 서로 상쇄돼 가지고 한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위치를 이 방향을 했습니다. X 좌표의 한 방향으로 치고 좌표를 좀 쉽게 보고 자거든요. 그럼 X 좌표계에 있으면 파일을 0으로 한 상태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파이가 0일 때 를 이제 보면 파일을 0으로 맞춰 놓고 이제 제가 이걸 좀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때 R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R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콤마 0 콤마 R 코사인 세타 이게 이제 파이 0일 때 결국 이거는 파이 0일 때면 XG 평면상에 있을 때거든요. XG 평면상에 있을 때 그러면 이제 거리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은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은 요 뺀 것은 여기서부터 얘를 빼면 되니까 결국 R 사인 세타 마이너스 A 코사인 파이 프라임 0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사인 파이 프라임 콤마 R 코사인 세타 여기 R이고 여기 R이고 여기 R 프라임이잖아요. 그죠? 얘를 뺀 겁니다. R에서 R 프라임 뺀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크기는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크기 절대값은 보는 것처럼 r 사인 세타 마이너스 a 코사인 파이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사인 제곱 파이 프라임의 더하기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의 2분의 1승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합치면 뭐가 됩니까? r 제곱이죠. 그래서 두 개 합치니까 얘는 r 제곱이고, 다음에 a 코사인 파이 제곱, 다음에 a 제곱 사인 제곱 파이 프라임의 제곱, 이거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a 제곱이죠. a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요 남은 거는 요 두 개 곱한 거 마이너스 2r a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프라임의 2분의 1승입니다. 자, 지금 하는 것은 조그만 링의 반경이 a이고 전류가 i가 흐를 때 임의의 중심에서 거리 r 떨어져 있는 위치 있죠. 거기에서의 벡터 포텐셜 a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마그네틱 다이폴 입장에서 해석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거 식을 그대로 넣어주면 이제 dl 프라임도 나와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a 벡터는 4파이분의 뮤 제로의 i에 인테그랄에 밑에 r이 r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ra의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프라임의 2분의 1승이고 위에는 지금 요겁니다. 마이너스 a 사인 파이 프라임의 d 파이 프라임의 ax 더하기 a 코사인 파이 프라임의 d 파이 프라임의 ay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여기 이제 위에 게 dl 프라임이고 밑에 게 이제 r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이제 파이에 대한 거니까 파이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0에서 2파이까지죠.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r이 a보다 무지 크다 그랬죠. 그죠? r이 a보다 무지 크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근사할 수 있냐면 r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ra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프라임의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얘를 이제 r로 묶어내면 얘는 r의 1 플러스 r 제곱분의 a 제곱 마이너스 r분의 2ra의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프라임의 마이너스 2분의 1성. 요게 분모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성이 되죠. 이게 r분의 1이구나. r분의 1이죠. r 제곱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잘 지적했어요. 어차피 틀린 거 찾았네. 그러니까 r 제곱 밖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이게 분모에 있는 걸 그냥 합친 거거든요. 지금 r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식을 보면 여러분 하고 싶은 식이 있죠. r이 무지 클 때 1 플러스 x의 n성 혹시 배우지 않았어요? 미적분학 시간에 1 플러스 x의 n성 이런 걸 혹시 기억이 안 나요? x가 굉장히 작을 때 1 플러스 x의 n성에서 x가 1보다 뭐 작을 때 얘가 근사적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nx잖아요. 테일러 정리. 그죠? 얘 되니까 이렇게 근사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사되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r분의 a, r제곱이네. r분의 a 다 1보다 되게 작죠, 그죠? 되게 작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얘를 근사가 어떻게 되냐면 r분의 1은 그대로 가고 얘가 1 마이너스 2r 제곱분의 a 제곱 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플러스 r분의 a의 사인 세타의 코사인 파이 프라임 이래 되겠죠. 그죠? 이래 되니까 결국 a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 요 a 벡터 포텐셜 a는 4파이 r분의 뮤 제로 i 요걸 r을 끄집어냈거든요. 적분이 파이 프라임에 대한 거니까
r은 상수니까 이때는 0에서 2파이까지 해주면서 분모는 그대로 써줘서 마이너스 a 왜 이러지 이게? 여기서 마이너스 a 사인 파이 프라임의 d 파이 프라임 ax 더하기 a 코사인 파이 프라임의 d 파이 프라임의 ay 이렇게 해주고 얘가 1 마이너스 2r 제곱분의 a 제곱에 플러스 r분의 a의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프라임 이래 됩니다. 여기 이제 근사적으로 되죠. 자, 는 4파이 r분의 뮤 제로 i인데, 자, 이거 봅시다. 여러분, 계산이 되게 복잡해 보이죠, 여러분? 그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간단하게 되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 요 1-2r 제곱분 a 제곱에서 보면, 얘 뭉텅이와 얘 두 개를 나눠봐요, 한번. 그러면, 요 앞에 그 상수잖아요, 그죠? 파 입장에서는. 상수인데 얘하고 얘를 곱을 했어요. 곱을 한 상태에서 파이를 0에서 2파이로 돌렸어요. 돌렸는데 붙어야 되는 게 뭡니까? 사인 파이 프라임, 코사인 파이 프라임이죠. 얘를 적분해서 0하고 2파이로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0이 그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 앞에 파이 프라임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아무 상관없죠. 그죠? 0에서 2파이로 돌렸을 때 얘가 적분하면 0이 됩니다. 그냥. 0이 되는데. 자, 두 번째 파트를 보면 파이 프라임이 적분 되었는데 코사인 파이 프라임 있죠. 그죠? 이 코사인 파이 프라임인데 그 코사인 파이 프라임하고 사인 파이 프라임 곱을 하면 뭡니까? 2분의 사인 2파이 프라임이죠. 결국 사인 2파이 프라임을 적분하면 또 0에서 2파이까지 하면 0이 되죠. 그래서 보면 요 뒤에 텀하고 요 앞에 텀하면 또 0이 되잖아요. 그죠? 결국 남는 건 뭐냐면 요 뒤에 거하고 요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0에서 2파이에 r분의 a 제곱이 나오고 코사인 파이 프라임 제곱에 사인 세타에 d 파이 프라임의 ay 이렇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4파이 r 제곱이 이제 밖으로 나오죠. 4파이 r 제곱분의 뮤 제로 i의 a 제곱의 ay 방향. 그러고 0에서 2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파이 프라임의 d 파이 프라임이고 여기에 사인 세타가 들어간다. 그죠? 곱하기 사인 세타 들어갑니다. 자, 요건 얼마입니까, 여러분? 요거는 여기에 보면 0에서 2파이까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파이 프라임이죠. 그러니까 d 파이 프라임이니까 얘는 지금 0에서 2파이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파이 프라임이면 그냥 파이죠. 그죠? 요 뒤에 건 0이 되니까 파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는 a 벡터가 4파이 r 제곱의 뮤 제로에 i에 이 나온 파이를 넣어서 파이 a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해주고 뒤에 뭐 ay죠. 그죠? 자, ay인데 이 ay는 이 처음에 이 필드 포인트를 파이가 0인 경우를 생각한 거죠. 파이 0인 경우를 생각했는데 이제 보면 파이 0인 경우에 이제 xg 평면상에 있죠, 그죠? 있는데 ay 방향이다. 그러면 이게 ay 방향이다 그러면 그죠? ay 방향이다 그러면 요 도는 것에 그 순간에 도는 방향이라는 얘기죠.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제가 필드 포인트를 이 위치에 한 거거든요. 이 포인트를 여기 했거든요. 여기 했는데 AY 여기를 해서 이제 얘가 R
사인 세타에 그다음에 0, 그다음에 r 코사인 세타를 하고 파이가 0인 경우를 생각했는데 이 결과가 뭐냐면 AY입니다. Y 방향인데 AY 방향이잖아요. 그죠? AY 방향 나오니까 얘는 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요 도는 방향이 되죠. 방위각 형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요 중심에 이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 처음에 얘기했던 A, phi 방향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화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AY를 A, phi로 바꿔서 이래 되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파이 A 제곱이 뭡니까, 여러분? 파이 A 제곱이 면적이잖아요. 그죠? 면적이니까 S입니다. 이게 S고 그러면 우리가 I 곱하기 S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의할 때 이 조금 코일이 있으면 흘러가는 전류 I에다가 그 면적 곱을 한 게 뭐였죠, 여러분? 마그네틱 모멘트 M이었죠. 그래 M이고 그래서 이거를 4파이 R 제곱에 뮤 제로에 요거를 M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M으로 생각할 수 있고 M 사인 세타의 A 파이가 되는데 여러분 마그네틱 모멘트는 전류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M을 벡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I S의 전류에다가 전류 흐르는 루프의 면적이라고 그랬는데 얘가 돌아가는 방향의 오른손 방향 있죠? 전류가 요렇게 흐르면 요래 흐르면 이 방향을 설정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커런트가 지금 요렇게 흐르는데 전류 흐를 때 이 마그네틱 모멘트 S 방향은 어딥니까? G 방향이죠. 전류가 요렇게 흐르니까 G 방향입니다. 그 G 방향을 NS로 할 때 이거를 해서 이제 AG 방향이 되거든요. AG 방향이 되는데 그럼 이 AG 방향이 M이라 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M 사인 세타의 A 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A 파이라 그랬는데 보면 M은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R 벡터가 어떻게 R 벡터가 AG 벡터 AG에다가 이게 AG죠. 그죠? 이게 AG입니다. AG고 R이 여기 AR이거든요. AR인데 요 A 파이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A 파이는 요 AG에다가 AR을 곱을 한 방향이 되면 되죠. 그럼 AG 오른손으로 AGL 하면 이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A5거든요. 결국 뭐냐면 AG하고 AR을 한 게 결국 되는데 여기 세타 각이 세타입니다. 세타라서 얘는 A5의 사인 세타거든요. 사인 세타니까 결국 뭐냐면 이 지금 위에 M 사인 세타 A5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벡터에 대해서 4파이 R 제곱분의 뮤 제로의 M 곱하기 A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M 벡터 곱하기 A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다가 그 벡터 자기 모멘트 마그네틱 모멘트에 대해서 모멘트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까지 가는 방향을 이렇게 취한 게 바로 위에 나온 4파이 R 제곱분의 뮤 제로의 M 크기 사인 세타의 A 파이다 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요 위치에 대해서 크기 거리에 대해서는 제곱에 반비례하죠. 우리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 같은 경우도 포텐셜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텐셜이 제곱에 반비례했었죠. 일렉트릭 필드도 그래서 3세에 반비례했었죠. 똑같이 벡터 포텐셜도 R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 벡터 마그네틱 모멘트를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외래 I가 흐르고 있으면 요 방향에
M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원하는 위치에 R 방향에 요 S 자기적 벡터 포텐셜은 이렇게 주어진다. M에다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이제 B 필드는 컬 A를 취하면 되니까 이게 A가 주어져 있으면 컬을 취하면 원하는 임의의 위치에서의 자기장을 다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유도되고 나서 이제 여러분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장을 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 만약 코일이 두 개가 있다. 코일 두 개가 있다. 이래 두 개가 있으면 원점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두 코일 사이에 I1과 I2이 절적으로 흐를 수 있으면 이 두 코일 사이에 상호 유도 개수 M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계산이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상호 유도 개수 이런 거를 한다는 상호 유도 개수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여기 전류 I를 넣어주면 여기에 얼마만큼의 전압 유도를 수 있는가. 그런 이제 계산을 여기 전류 걸으면 여기 얼마나 유도되냐. 상호 유도잖아요. 그죠? 내가 그 한쪽에 전류 흘렸을 때 반대쪽 전류에 얼마나 흐르는가. 상호 유도 계수 크면 클수록 여기 전류 I 걸으면 반대편에 많이 흐르죠. 그죠? 그래 돼 있고 아까 그 코일이 막 당겨져 있을 때 자석을 넣었잖아요. 그죠? 자석을 넣으면 쫙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럼 딱 넣자마자 생각해보면 자석이 안 들어오게끔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쫙 흘러가지고 전체적으로 솔레노드에 내부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 내부 자기장이 생기는데 걔를 밀어내려고 생기는데 뒤에 따라오는 자석이 오히려 땡기는 방향으로 붙여놓으면 밀어내려고 그랬다가 이게 오히려 요 뒤에 이제 땡기는 같은 방향으로 돼서 이거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이 조그만 코일이 있을 때 여기가 루퍼가 있으면 얘를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로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한 거거든요. 요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A 벡터를 요래 써서 이제 그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좀 볼라 그럽니다.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유도가 됐죠, 그죠? 네, 요거 유도한 거를 한번 기억을 하고 제가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마그네틱 물질이 경계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예를 좀 볼까 합니다. 경계면에서 경계면 예를 보고 좀 그 얘가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두 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보여주려는 거는 요 파트 끝내고 그 경계면에서 자기장 어떻게 되는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